꼬마 니꼴라, 르네 고시니, 소중히 간직할 추억. 오늘 아침 우리는 모두 생글거리는 얼굴로 학교에 갔다.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 소중히 간직할 추억으로 남을 학급 사진을 찍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잘 빗고 오라고 했다. 나는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바르고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반 친구들은 벌써 와 있었고 선생님은 엉뚱하게 화성인 복장을 하고 온 조프루아를 꾸짖고 있었다. 조프루아의 아빠는 굉장히 부자라서 그 애가 갖고 싶어하면 무슨 장난감이든지 다 사준다. 조프루아는 꼭 화성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그럴 수 없다면 집으로 가버리겠다고 떼를 쓰고 있었다. 사진사 아저씨도 사진기를 가지고 와 있었다. 선생님은 어서 찍어야지, 안 그러면 산수 수업은 못하게 된다고 아저씨를 재촉했다. 우리 반 1등, 선생님의 귀염둥이 안양은 자기는 산수를 좋아하고 무슨 문제든 못 푸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산수 수업을 못하게 되는 건 정말 억울하다고 투덜거렸다. 제일 힘센 친구 웨드가 안양의 코에 한 방 먹이려고 했다. 하지만 안양은 안경을 껴서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다. 선생님은 우리가 지긋지긋하다면서 계속 떠들면 사진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교실로 들어가겠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사진사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자, 진정하세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자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아이들한테 통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잘 될 겁니다. 사진사 아저씨는 우리를 세 줄로 세우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첫째 줄은 땅바닥에 앉고, 줄은 의자에 앉은 선생님 양편으로 서고, 셋째 줄은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고, 사진사 아저씨 생각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았다. 우리는 상자를 가져오려고 학교 지하창고로 갔다.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어두컴컴한 창고 안은 정말 재미있었다. 리프스가 낡은 포대자루를 뒤집어 쓰고 소리쳤다. 우, 나는 유령이다. 그런데 선생님도 창고 안에 와 있었다. 우리는 선생님 기분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란 걸 눈치채고 재빨리 상자를 들고 창고에서 나왔다. 눈치 없는 한 명만 계속 남아 있었다. 리프스 말이다. 리프스는 자루를 뒤집어 쓴 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질러댔다. 우, 나는 유령이다. 선생님이 리프스의 포대자루를 확 벗겨버렸다. 리프스는 너무 놀라 넉나간 유령 얼굴이 되어버렸다. 선생님은 운동장으로 돌아와서야 잡고 있던 리프스의 귀를 놓아주었다. 선생님은 이마를 치면서 말했다. 뭐니 너희들, 완전히 새까매졌잖아. 정말 그랬다. 지하 창고에서 장난치다가 검댕이 조금 묻었던 모양이다. 기분이 안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사진사 아저씨는 괜찮다고, 촬영을 위해 의자와 상자들을 배열하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씻으면 된다고 말했다. 안양 말고 얼굴이 깨끗한 친구가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조프루아였다. 어항같이 생긴 화성인 헬멧을 쓰고 있던 덕분이었다. 그것 봐요, 선생님. 모두 저처럼 입고 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조프루아가 우쭐거리며 말했다. 선생님은 얼마나 조프루아의 귀를 잡아당기고 싶었을까. 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잡을 데가 없었다. 화성인 옷, 그건 위아래가 꽉꽉 막힌 기막힌 우주복이니까. 우리는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리 얼굴이 살짝 젖어 있긴 했지만 사진사 아저씨는 사진에는 안 나오니까 상관없다고 했다. 얘들아, 너희들 선생님 즐겁게 해드리고 싶지 않니? 사진사 아저씨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고 또 우리가 화나게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냥한 분이니까 말이다. 사진 찍게 어서 너희들 자리로 가서 얌전히 서봐라. 제일 큰 녀석들은 뒤에 놓인 상자에 올라서고 중간 녀석들은 그냥 서고 작은 녀석들은 바닥에 앉아. 사진사 아저씨가 말했다. 우리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저씨는 선생님한테 우리들이 고분고분 말만 잘 들어주면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저씨 말을 끝까지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서로 상자 위에 올라가겠다고 투닥거리는 우리를 떼어놓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크단 말이야. 웨드가 상자 위로 올라오려는 애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웨드는 고집퉁이 조프로아에게 질세라 그의 어항 같은 헬멧에 대고 주먹을 한 방 날렸다. 하지만 웨드 손만 얼얼했을 뿐이다. 몇 차례 주먹이 오간 후에야 조프로아의 헬멧을 벗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계속 말썽을 피우면 당장 산수 수업을 하겠다는 선생님의 마지막 경고에 우리는 조용히 하자고 쉬쉬거리며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사이 사진사 아저씨 곁을 노리고 있던 조프로아가 아저씨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다. 이거 아저씨 거예요?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귀여운 녀석. 이건 작은 새가 나오는 상자란다. 아저씨 건 곰물자예요. 우리 아빠가 저한테 사준 건요. 렌즈 후드에다가 짧은 초점거리 렌즈, 망원 렌즈도 있어요. 아주 안정감 있고 게다가 필터는 흠칫 놀란 아저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걷혔다. 아저씨는 조프로아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다. 아저씨 카메라 말이에요. 그래도 광전관 정도는 달려있겠죠? 조프로아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내 자리로 돌아가. 아저씨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았다. 다들 제자리를 찾아갔다. 내 자리는 맨 앞줄, 알세스트 옆이었다. 알세스트는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사는 뚱뚱한 친구다. 잼 바른 빵을 오물거리고 있는 알세스트한테 아저씨가 이제 그만 먹으라고 말했지만 알세스트는 자기는 잘 먹어둬야 한다고 했다. 어서 빵 치워! 알세스트 바로 뒤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보다 못해 소리쳤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알세스트는 들고 있던 빵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떡해, 옷에 다 묻어버렸어. 알세스트는 옷에 묻은 잼을 닦아내려고 낑낑거렸다. 선생님은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건 바로 알세스트의 셔츠에 묻은 잼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그 애를 맨 뒷줄에 세우는 것이었다. 웨드, 친구랑 자리 좀 바꿔주렴. 선생님이 말했다. 쟤는 내 친구 아니에요. 못 바꿔줘요. 그냥 등 돌리고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잼 얼룩도 안 보이고 뚱뚱한 몸집도 안 보이고 좋잖아요. 웨드가 대답했다. 엄청 화가 난 선생님은 나는 옷에 잼을 묻힌 친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동사 변화해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웨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자에서 내려와 맨 앞줄로 왔고 대신 알세스트가 맨 뒷줄로 갔다. 그러느라고 줄이 조금 흐트러졌다. 를 바꾸면서 알세스트와 마주친 웨드가 그의 코에 한 방 먹이면서 잠깐 소동이 있었던 거다. 알세스트는 웨드에게 이단 엽시기를 알리려고 했지만 날씬한 웨드는 용케 피했고 대신 안양이 얻어맞았다. 다행히도 안양은 안경을 벗고 있었다. 그런데도 안양은 맞아서 눈이 안 보인다고 울부짖었다.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콱 죽어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선생님은 안양을 살살 달래가며 코도 풀어주고 머리도 다시 빗겨주었다. 대신 알세스트에게 벌을 내렸다. 나는 나에게 싸움을 걸지 않은 안경 낀 친구를 절대로 때리지 않겠습니다를 100번 써오는 것이었다. 쌤통, 안양이 혀를 낼름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안양에게도 비슷한 숙제를 내주었다. 안양은 많이 놀랐는지 아까처럼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숙제를 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이 정도면 얌전히 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말 잘 듣고 착하게 굴면 숙제는 모두 없었던 걸로 해줄게. 자, 멋지게 포즈를 잡고 예쁘게 웃고 있으면 아저씨가 우리에게 멋진 사진을 찍어주실 거야.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했다. 모두 한방 미소를 지으며 멋지게 포즈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게 될 추억은 망쳐버렸다.
사신사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가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던 거다. 꼬마 니꼴라, 르네 고신이 소중히 간직할 추억.